일단 감상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좀 약간 여러분들 또래의 학생이 만들어서 다큐기도 한데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영화는 다 허구의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죠. 다큐는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다큐라고 해서 항상 사실일까? 다큐는 픽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구성 또한 사람이 짜고 계획을 해서 만드는 게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담기 위해 노력한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출자나 카메라의 선택일 있을 수도 있고 편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영화랑 비슷하게 사운드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큐멘터리라는 게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 같고, 그래서 뭐랄까 이 영화도 그렇고 사회 문제 그리고 뭐 시대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다큐멘터리가 그런 것들을 특히 더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다큐 찍어보신 분 계세요? 찍거나 혹은 참여해 보시거나. 알게 된 특성화고 친구들하고 스태프로 참여하고 거기 출연하고. 다큐에 학생들이 나오는 다큐 그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나름 즐기면서 했던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 문제 같은 거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갖고 다루다 보니까 뭔가 사회 문제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극적인 상황을 한 장면만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다큐멘터리의 특징은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거는 사실 현실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특정 부분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매력적이게 느껴져요. 좀 더 우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민낯 같은 것들을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비슷하게 좀 은유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직관적이고 심오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는 우리가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고 물론 영화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원래 의도랑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시나리오대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죠. 찍다 보면 이 대상이 어떤 얘기를 할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간 불확실성에서 오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봤던 영화 같은 경우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원래 생각했던 의도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 같고 그런 것들 다큐가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라고도 생각해요. 사실 다큐멘터리가 꼭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좀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을 보는 다루는 다큐멘터리 많이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되게 어떤 일상의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도 많고 방금 쌤이 말하시는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요즘 다큐멘터리를 모방하는 페이크 다큐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옥섭 감독님 유튜브 채널 보면 구교환님 브이로그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브이로그들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 다큐멘터리잖아요. 페이크 다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페이크 다큐는 사실 다큐라는 이름이 붙지만 사실상 극이잖아요. 다큐의 어떤 형식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또 다른 분들은 혹시 다큐멘터리 재밌게 보셨거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큐멘터리 동물하고 안 봐가지고 동물도 재밌어요. 동물 다큐. 스페이스공 이 지식 채널. 다큐멘터리 하면 유명한 감독이 아니스 조슈아 감독, 액트 오브 킬링이나 옛날에 인간 거부가 거 따라봤는데 그냥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냥 딱 그 가정의 일상을 그냥 그대로 거짓말 없이 찍어내는 게 뭔가 다큐인 거. 한번 본인들도 그런 생각 한 적은 없어요? 나도 뭔가 내 주변에 재밌는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나나 찍으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나요? 저희가 다큐 찍으면서 재현이 인터뷰를 딴 다음에 스태프들끼리 얘기를 했던 게 재현이를 주제로 다큐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고. 애가 너무 좀 특이한 면도 많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번 시도해봐요.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의외의 방향으로 가서 재밌게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오늘 봤던 영화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이런 영화에서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계속 영화에서는 너는 장애인이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아줘야 돼 라는 거를 차별의 형식으로 일단 처음에 얘기하고 있다가 점점 그거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점이 되게 영화 중요한 성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 자체는 되게 저예산이겠죠. 저예산 다큐멘터리고 꽤서 제작한 거여서 그렇게 좀 마땅한 장비도 없었을 테고 그런데 되게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찍어낸 것 같아요. 저는 차이랑 차별에 대한 것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사실은 대안학교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 나올 수 있는 순수한 우정이 살짝 엿보여서 사실 저 친구가 과연 그냥 일반적인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학교에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함도 있었고 하지만 좀 친구들끼리도 되게 돈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수함이 묻어나 그래서 그게 되게 예뻐 보였어요.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차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인 것 같긴 하지만은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에 있어서 뭔가 그거를 일반인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뭔가 찬반의 논쟁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 또 이 영화가 또 그걸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애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어떤 일반인들은 어떤 사람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장애 얘기를 꺼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장애를 없는 사람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뭔가 이 영화는 그거랑 다르게 장애를 가진 거에 대해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배워나가는 시간 다큐멘터리 나오는 분들이 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뼈저리 깨달았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런 교훈을 주는 영화도 우리가 뭔가 그 뭐라고 할까요? 사실 서로 다르잖아요. 뭐 저랑 여러분도 다르고 누구나 다 장애 여부뿐만 아니라 다 다른데 이거를 뭔가 서로가 다르다는 거를 인정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르지 않고 그냥 그걸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은 사실 더 나아가기가 힘든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려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소라라는 친구도 그렇고 반대로 이제 촬영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뭐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장애가 있는 학생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저 친구도 일반인들이 어떻게 듣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다름을 좀 알아가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또 느꼈던 게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배려가 오히려 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장애를 가졌다는 거에서 오는 차이를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게 더 상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그냥 속 편하게 이야기 대놓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저는 또 흥미로웠던 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어떤 장애가 있는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자꾸 뭔가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없는 것처럼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다 존재하는 것들인데 존재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없는 것처럼 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존재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불평등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차별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같이 얘기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찾을 텐데 그냥 이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우리 사회 너무 평화롭고 다 평등한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가 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 넓게 보면 그런 얘기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나랑 되게 좀 다른 어떤 소수자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얘기가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항상 언제나.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런 작품들 보면은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저렇게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이 뭐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성별적인 것도 있을 거고 뭐 나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사람을 구성하는 거는 그 중에서 분명히 장애도 있을 거고 저 이야기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처럼 남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알아가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저도 저희 반에 경계선 지능 장애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3학년 때 요번에 처음 같은 반이 됐는데 선생님들의 반응이 다 다르신데 어떤 한 남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친구를 그거 나름대로 농담을 던져서 웃기기도 하고 그게 그런 선생님이 시선이 장애라서 우리가 그 친구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가 아니라 그냥 장애니까 장애일 뿐이고 우린 다른 거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실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장애를 가졌다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약자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차별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방구를 낀다거나 그 차별 속에는 좀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우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면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어떤 경험이나 그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겠죠. 이를테면 왜 뭐 한국엔 별로 그런 다양한 인종이 많지 않지만 뭐 서양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가 보면은 흑인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차별을 받아오긴 했잖아요. 흑인들이 과거에 더 험난한 지역이나 그런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더 거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그런 수치적으로 더 많았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이 사람을 차별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흑인들은 항상 그런 어떤 사회 배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더 생겼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꾸 그 책임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책임이나 누구한테 탓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장애가 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친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환경을 좀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저 친구도 힘들 텐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통계 자료로도 있는데 근처에 장애인 학교가 생기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도 있고 장애인의 부모님들은 아마도 우리 애가 그래도 사회생활 좀 친구들이랑 알아가려면 일반 학교로 보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장애인 학교도 되게 가려면 서류 전형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장애인 학교에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좀 딜레마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나래반이라는 반이 따로 있어요. 완전 분리를 해놓고 그 나래반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는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선택적으로 저희 학년 다른 반에 한 번씩 수업 간헐적으로 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 급식실도 완전 좌석을 따로 쓰고 반도 보건실, 교장실 사이에 딱 하나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들도 언젠가는 사회 일원이 돼야 될 텐데 학교라는 공간 혹은 나중에 사회 나와서 저는 그렇게 격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앞으로 쌓여져 간다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 특히 한국에는 정말 장애인들을 보기 힘든 나라거든요. 사나 피해줄 수 있으니까 나오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사실 사회적으로도 있기도 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격리를 해버리면 사실 영원히 우리는 알 수 없는 상대가 되죠. 약간 신체적인 장애는 인식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청각장애를 가진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들도 있고 지금 뭐 구데이 스토어나 그런 데 가면 장애인분들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 보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라고 그다지 다를 게 없거든요. 그게 좀 차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아니면은 평생 못할 일인 거다. 하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누나가 있는데 장애가 있거든요. 선천적인 장애인데 지체 장애도 있고 정신 장애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움 없으면은 살기 힘든 그런 장애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정도라고 보는 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방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이제 일반인들과 좀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저희 학교에서는 특수반이라고 있거든요. 모든 일과를 다 특수반에서 하지 않고 어떤 과목은 이제 반에 일반인들도 있는 반에서 들어서 수업 듣기도 하고 이제 수학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특수반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게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도가 잘 맞춰진 것 같은 계속해서 장애라는 게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되고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딜레마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맞춰 나가려는 그런 발걸음 같은 게 저는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더 나은 방향성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이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고민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좀 뿌리를 더 내려서 내릴 수 있을 때 결실이 있지 않을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토론이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진 또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느낀 건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 일본에는 류큐 왕국이었던 거기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나와. 오키나와가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일본에 가도 다른 나라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주한국을 강제 합병을 시켰기 때문에 뭐 한국에도 지역적인 그런 이슈가 많이 있죠. 지역별로의 갈등도 많이 있고 그리고 차별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경상도나 사투리가 센 지역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학이나 이런 것 등의 이유로 서울로 올라와서 이성과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대요.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부산 잠깐 있었었는데 길 물어보는데 뭐 화내고 그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있나 했는데 오히려 서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정하더라고요. 사람들. 신데레 같은 느낌이 더 약간 들어. 그리고 서울 오면은 말투는 친절한데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있어요. 그 약간 스며들어요. 어머니가 부산 살던 사람인데요. 말을 하면은 항상 화를 내. 근데 그 말 속에 있는 대화체는 평상적인 말투예요. 지금. 저희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말이 되게 느리세요. 저희 가족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느리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말할 때 되게 느리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할 때마다 답답하다고 빨리 좀 말하라고. 저희 친가도 다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단어 몇 개로 대화가 끝나요. 아 약간 거시기 들고 와봐 하면 되게 다 알고